아, 이번 주는 이 현대미술 작가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마이클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사람이 영국의 개념 미술의 선구자입니다. 사실 오늘 수업은 이 마이클 크레이그의 이 개념 미술, 영국 개념 미술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과 또 이 안나 질리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이 현대 미술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1차시, 2차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이클 크레이그, 이 마틴은 영국 개념 미술의 선구자로 불려지고요. 이 줄리안 오피는 이 앤디 월 이후에 최고의 또 팝 아티스트로도 이제 손꼽힙니다. 이 사람의 작품들은 굉장히 색들이 밝고 예쁘고 소재도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이 형태나 구조나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 이 디자인적인 이 현대 미술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현대 미술은 갈수록 개념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정교한 그런 붓질보다는 이런 개념 혹은 이런 아이디어가 더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작가들은 나만의 그런 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 카자미르 말레비치는 이 커다란 캠퍼스의 검은색 원, 빨간색 네모만 덩그러니 그려놓고 이것이 내 작품이다 하고 전시를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그 독자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작품이냐,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도 최초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현대 미술이 이제 점점 이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듀샹의 병기 아시죠? 세미솜눈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것들이 처음에 듀샹의 전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건 나도 하겠다. 음? 이거를 변기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세미섬눈물 하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굉장히 그 시대에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듀상은 뭐라고 그랬냐면 맞다. 이거 기성하고 파는 거 맞다. 하지만 이것도 작품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미술에서는 그 사람의 작품을 굉장히 높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잘 그리고 정교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됐다면 이 현대 미술에서는 이런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것들을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 했다면 그것도 예술이라고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데미안 허스트는 수많은 의료기구가 빼곡하게 진열된 이런 찬장 이 자체를 작품이라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붙인 작품의 타이틀은 작가의 저의에 대해서 골몰하게 한다. 이렇게 작품을 전시를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작가의 생각과 철학이 곧 예술이 되는 이런 개념 미술은 아까 지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1917년 이 마르셀 듀샹이 이 병기를 뚝 떼어다가 이것이 내 작품이요 하고 미술전에 출품하면서 시작됐지만 영국에서는 바로 이 사람 마이클 크레이고 마튼이 선두 주자라고 합니다. 영국 미술계에 막강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노년의 화가는 이 1970년대 갤러리 벽면에 선반을 설치한 후에 물이 담긴 한 개의 유리잔만 덜렁 올려놓고는 참나무
오크트리라고 이렇게 전시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개념 미술은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또 1994년에서 2000년대까지 영국의 골드스미스 대학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젊은 아티스트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포간의 정물 하나, 풍경화만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창의적인 발상을 전수받은 이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그래서 이 더미안 허스트, 게리 흉, 사라 루카스, 트레이스 에민 모두 오늘날 그 현대미술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이들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줘서 2001년에요. 이 대영 제국 훈장 이 CBE라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수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최고의 선생님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작가로서도 탄탄한 이런 명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이 아일랜드 출생인 이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미술학위를 받은 후 영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설치 미술가이자 화가인 이 크레이그 마틴은 제1세대 영국 개념 미술가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고요.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의 젊은 미술가에게 중대한 이런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초기 작품들은 종종 이 제스퍼 존스나 도널드 저드 같은 이런 미국 미술가들의 작품과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미니멀 그런 아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요. 후기 작품은 이 재현과 리얼리티의 문제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보다 이런 미술가의 의도가 중요함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참나무, 이 오크트리, 그의 작품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개념 미술에서도 중요한 이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틴의 작가는 일상적인 그런 오브제를 다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와 선, 단어, 색채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들은 이렇게 시계, 의자, 신발, 컵 등 이런 생활용품과 가구와 같은 이런 일상적인 오브제의 크기를 실제와 다른 크기로 바꾸고 강렬한 이런 그 선명한 이런 컬러들을 부여하고 한 자리에 색다르게 배열해서 평범하게 지나가던 이런 주변 사물들을 생소하게 보이게 이렇게 돋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기존의 물체로 다양한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하우스 소장품 아트 앤 디자인은 한 화폭의 이 캠펀포럴이라는 이런 아트의 아이콘과 같은 작품과 디자인 체어가 짝을 지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우리 생활용품,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생활 가구, 흔히 옆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칼 안드레 숄트릭과 같은 이런 미니멀 아티스트 그리고 개념 미술가 르네 마그리트와 마르셀 이 디샹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고요. 위에 거, 그 첫 번째 거는 지금 칼 안드레 작품이고요. 이 사람은 숄드릭 같은 이런 미니멀 아트 그리고 이 르네 마그리트 와이 디샹 작품들을 볼 수 있겠고요. 밑에는 이런 그 에로사리텐, 알렉산드리아 맨디니
그 다음에 이 마르셀 브로이어 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밝고 선명한 이런 컬러로 단순하게 명쾌하게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미술에서는 이런 개념 미술들이 굉장히 이제 색으로 돋보이게 하는 거죠. 컬러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보색 대비를 활용한 이런 일상적인 이런 그 생활 용품, 소품, 그런 것들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1973년에 유리 선반에 이렇게 물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물이지 저게 무슨 참나무냐, 그렇게 막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품을 만드는 건 이런 작가의 의도, 그러고 맞섰습니다. 참나무는 이 마르셀 두샹의 병기 작품 샘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작이 됐다는 거죠. 이 마틴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강렬하면서도 단순한 색을 사용했고요. 이런 마젠타, 심홍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약간 자줏빛, 진한 그 분홍과 자주의 색들,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색감들은 너무나 예뻐요. 촌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그 화려하면서도 선명하면서도 이런 보색 대비로 해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그 예쁘고 별거 아니다 하겠지만 이 대비 현상들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상과 예술의 경계선에 대한 이 크레이그 마틴의 탐구는 그의 작품 세계가 이런 메모리스틱, 차량 운전대, 그 코클, 마개, 그 다음에 선글라스 등 일상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그런 끝을 잘라버리고 몸통만 보여줘. 이런 파편과 파편들로 화면을 배치하는 기법. 이렇듯 이 크레이크 마틴은 전통적인 회화는 전혀 다른 그런 기법을 사용했고요. 회화를 보는 개인의 내재된 그런 무의식과 경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회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바라보기를 촉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이 마틴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자신을 표현하라 하고 주문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간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는 거죠. 너 자신이 행복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컬러가 작품을 섹시하게 한다. 말한 그는 더 극단적으로 가라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강렬한 선명한 이런 원색을 즐겨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형광색은 오히려 작품을 생기 없이 만든다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결한 그런 형태와 결합된 이런 색상은 일상의 그런 평범한 사물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 명료한 색과 형태는 너무나 단순해서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구죠. 이 전구를 하나 화면에 크게 놓고 이 사람이 즐겨 썼던 색은 이 약간 마젠타색, 핑크빛이 도는 이런 마젠타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렬한 그 원색, 그러니까 선명한 색에다가 이 전구 하나를 딱 그려놓은 거죠. 정말 심플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신발, 전구, 의자, 이 커피포트, 양동이, 지구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 전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생기발랄한 그런 20, 30대의 작가의 작품인 것 같죠.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올해 거의 70세가 다 됐다고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개념미술 1세대 작가이자 현대미술 최고의 블루칩 데미안 허스트의 스승, 좋은 작가를 보는 눈, 개념미술을 즐기는 법 하고 이렇게 잡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쵸? 이것도 처음 시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것도 높이 사야 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지구본이죠. 근데 이런 일상적인 이런 그 지구본을 이렇게 전시를 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자입니다. 근데 색들이 굉장히 그 예쁘지 않습니까? 컬러도 예쁘고 대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색감이 참 그 천재적으로 잘 쓰는 화가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져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뒷상이 했던 변기도 넣고 파이프도 넣고 컵도 넣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넣었죠. 이 옆에는 이 물감, 붓들이죠. 붓들도 넣고 무슨 붓통도 넣고 의자, 그 다음에 이 안경까지도 이렇게 소품으로 넣는데 색감들이 너무나 예뻐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옷빈이죠. 옷빈, 양동이,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사물함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계단, 이런 일상적인 이거 수갑이죠. 근데 수갑이 마치 이런 장난감 수갑처럼 컬러감이 예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스탠드, 의자, 뭐 이런 소품들을 이용해서 색감들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아우 예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신발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뭐죠? 핸드폰이죠. 그 다음에 전구, 여성의 구두, 그리고 이런 그 소품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또 두 번째 화가로 이 안나질리입니다. 안나질리는 여러분들이 이 백화점에 실제로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와인 오프너, 이 사람의 형상으로 한 이 그 와인 오프너가 있죠. 음, 이 안나질리는 이 브랜드의 상징이 돼버렸죠. 알레시의 그 와인 오프너. 어, 그래서 안나지는 이 알렉산드리아 맨드니가 안나질리의 모습을 본떠서 완성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맨디니가 살아 있을 때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세미나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맨디니는 이 알레시의 이 와인 오프너는 이렇게 뜰 거라고 생각은 못했대요. 그냥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와인 오프너가 됐다.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만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쁘다 하고 그렇게 그 세미나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 디자인 이 안나질리는 이 알레시, 예, 비블로스, 카시나, 스와로브스키 이런 여러 브랜드하고 협업하고 다수의 그런 출판,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독창적이고 천진한 그런 개성을 가시해 왔습니다. 이 안나질리, 아니모, 러브 이런 이탈리아의 중부의 움브리아 태생에서 자연에서 주요한 영감을 받는 그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백화점에 가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 와인병 따개 커플입니다. 이게 이제 안나 진리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하나는 이 맨딘이래요. 둘이 어, 그 연인 관계인가 아무튼 부부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나진은 이 1994년생이고 얘는 키는 24.5cm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안나 후추통, 안나 양청꽂이, 안나 와인병 마개, 안나 주방용, 타이머 이런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그 소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맨드니는 계절과 장소에 따라서 바꿔 입기 좋아하는 이런 패션남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다르게 입혀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와인병 따개 커플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지금까지도 뭐 집들이 신혼부부 집들이에 이런 것들을 선물을 많이 합니다. 이 수저통도 굉장히 예쁩니다. 예, 그래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이런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주기로 유명한 이 이탈리아의 산업 디자인 이 안나질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오늘날 가장 독창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옷이 막 바뀌어지고 있죠. 예. 이게 이제 그 알레시의 와인 병따개 커플 세트입니다. 와인병을 딸 때 이 콜크마개가 부서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와인 병따개의 사용법이 여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의 주방기구 전문 업체인 이 알레시가 이 와인 병따개 안나와 알렉산드리아 맨데니 이 두 사람을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디자인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안나지는 이 1994년 기자회견 기념품으로 쓰려는 이 필립스의 의뢰로 알레시가 개발이 되었고요. 이탈리아 거장 맨디니는 디자인했는데 원래 5천 개만 한정판으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구매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서 대량 생산하기로 했죠. 당시에 63세였던 맨디니는 이 손잡이를 돌리며 이 스크루가 코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두 팔이 올라가고 다 올라간 팔을 양손으로 잡고 내리면 콜크가 쉽게 빠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에서는 단발머리 소녀의 분위기가 묻어나고요. 가늘고 긴 목과 날씬한 이런 몸매는 조신한 이 발레리나의 자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1994년에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특수하게 이 1914년에 다시 그 업그레이드 한 거겠죠. 그래서 병따개 커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이 그 안나젤리 이 작품이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 가서 사진들을 직접 제가 찍어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나젤리는 그 동물의 형상들을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고 매력적인 털, 단단한 뿔에서 느끼는 강인함 혹은 이런 화려한 비상으로 땅에 묻어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마저 품게 합니다. 동물은 특유의 이런 매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나눠주죠. 그래서 수십 종의 동물을 독창적으로 해석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동물의 얼굴을 가지고 이런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감들이 굉장히 예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의 동물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통을 바탕으로 구축한 이런 탁월한 이런 색채감과 독창성이 있는 이 안나 진리만의 이런 동물을 형상화한
이 상징체계 및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이렇게 만나보자 해서 이렇게 건물 자체를 이렇게 아예 디자인 한경색이죠. 벽화 집 자체를 이렇게 동물로 형상해서 이렇게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강아지, 고양이, 당나귀, 그 다음에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색감들이 굉장히 예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나질리의 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재탄생된 작품입니다. 안나질리는 이탈리아의 대표 여류 디자이너입니다.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인 안나질리는 이렇게 뚜렷한 이런 르네상스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탈리아 음브리아 지방 태생으로 이러한 태생적 특징은 그녀의 예술적인 탐구와 활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녀의 탐구 활동은 1983년 이래로 그녀가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던 이탈리아 밀라노 이 디자인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논증은 전체론적으로 예술, 패션, 그래픽, 인테리어, 디자인 및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여러 분야로 혼재된 이런 감정을 체계적으로 넘나들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예, 이렇게 그녀의 디자인 코드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의 독특한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동심의 감성을 자극하는 순수한 동심의 향수를 느끼는 이런 전시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준 그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그녀만의 철학적인 이런 동물의 형상의 얼굴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명까지 나오는 작품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파리 에펠탑을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빨리 하고.